네, 이번 영상은요, 다세대 빌라, 주거용 지분 5분의 1을 낙찰받아서 수익 냈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는 3,300만원이었고 70%까지 떨어져서 2,31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분 경매로 5분의 1만 진행을 하는 물건이고요. 제가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는데요. 입찰은 한 명이었습니다. 단독 낙찰이었죠. 임차인 현황에는 임차 내역이 없다고 나오죠. 그리고 건물 등기사항 요약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한번 살펴볼까요? 2015년 8월 24일 날 상속이 됐네요. 5분의 1씩 아무래도 가족관계처럼 보이죠. 그리고 2017년 12월 29일 날 매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장 큰 형님이 다른 분의 지분을 2천만 원에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5분의 1을 가지고 있었다가 5분의 2로 바뀌었겠죠. 또 2018년 3월 13일 날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 법인회사에서 5분의 1 지분을 경매로 나온 걸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우선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8호선 남한산성 입구역, 성남, 요즘 재건축 재개발로 굉장히 뜨겁잖아요.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887m 직선거리인데요. 걸어가긴 힘듭니다. 성남이 오르막길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변에 공원, 그것도 큰 공원이 3개나 있습니다. 주거 환경은 그렇게 좋지는 못한데 주변에 공원이 있어서 좀 쾌적한 부분은 있더라고요. 오래된 빌라입니다. 이 빌라의 특징은 대지 지분이 굉장히 작아요. 좁은 공간에 따닥따닥 빌라를 지어놨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좀 힘들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곳인데, 주변이 워낙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은 계속 좀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낙찰을 받고 우편을 보냈습니다. 공유자분들에게. 그런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어요. 주소도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장 접수를 합니다. 언제? 2020년 3월 26일 날 소장을 받고 제일 큰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금액에 자기 거 5분의 2와 막내 동생 5분의 1을 제가 낙찰받은 금액에 가져가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져왔었어야 됩니다. 왜인지는 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혹시 저한테 파실 생각이 있으시면 같이 일반 매매로 파는 건 어떠냐 하니까 그분들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둘째 동생이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사정이 어려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일반 매매로 팔면서 자기랑 막내 동생이 월세집이라도 다른 곳 알아봐 줄 테니까 빠르게 매도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법인이 낙찰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큰형님에게 법인에게 연락 온 적이 없었냐라고 여쭤봤더니 예전에 내용증명 한 통이 왔었대요. 그럼 그 내용증명에 연락처가 있을 테니까 그 연락처 좀 저한테 보내줄 수 있겠냐 하니까 바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법인 회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낙찰은 받았는데, 그리고 내용 증명까지는 보냈는데 그 뒤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거의 2년 동안 아무런 행위도 하고 있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공유자분들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됐으니까 함께 매도를 하자, 그 절차를 제가 진행을 해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 법인에서도 오케이, 자기가 모든 것들을 저에게 위임을 할 테니까 알아서 좀 진행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끝냈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매도를 하기를 원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로 인근 주변 부동산에다가 매물을 내놨습니다. 이 물건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동산에서 이쪽 집에 직접 가셔가지고 사진을 찍어 오신 거예요. 집 상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20몇 년 동안 한 번도 수리가 된 적이 없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매물 내놓고 한두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바로 계약금 100만 원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또 다 연락을 드렸죠. 지금 계약금이 들어왔다. 이제 매매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다른 법인에서 갑자기 말이 바뀌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수리가 안 된 집이고 부동산의 월요일에 시세 잘 알아보시고 대표님과 의논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실무자는 부당이득급 받아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거래가 좀 곤란한 것 아니냐 의견입니다. 월요일 내부 협의하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제 매도를 하자 했는데 갑자기 말이 바뀐 거죠. 그런데 이제 실무자들하고 또 뭐 대표랑 이제 시세들을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연락이 와서 대표님 뜻대로 매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대림부동산이란 곳에서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요. 다세대 매매 계약서 해서 2020년 6월 11일 날 1억 4,500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거주하고 있던 분은 이제 큰형님과 막내 동생이 월세집을 구해줘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했죠. 2,510만원에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4개월 만에 2,900만원에 매도를 했는데 정말 아쉬웠던 거는 이렇게 빨리 매도가 될 줄은 몰랐어요. 집 상태도 안 좋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1시간 만에 매도 계약이 된 거죠. 만약에 제가 2,510만원의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큰형님 5분의 2 지분 가져오고 그리고 막내 동생 5분의 1 지분 해서 제가 매입을 했다고 하면은 수익이 어때요? 굉장히 컸겠죠. 지금 수익은 이제 390만원 정도 수익을 얻은 건데 390만원 곱하기 3 하면은 한 2,3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너무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쉬웠던 사례입니다. 토지 지분 물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주거용 지분 물건도 나름 소액으로 낙찰 받아가지고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꼭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